바이에른 뮌헨이 홍명보 감독의 문제의 발언,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홍명보 감독이 A매치 직전에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뮌헨은 물론 우리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 부상 예방 차원에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핵심 선수를 빼고 경기를 나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워낙에 좀 민감한 이야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소속팀의 선수 관리에 대해서 대표팀 감독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커라던가 빌트라던가 스카이 스포츠 같은 유력 매체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했다라는 보도를 일제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인데, 김민재가 결장한 이후에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콤파니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클럽 팀들이 국가대표팀과의 이런 선수 부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A매치 기간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팀이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캐나다 국가대표팀에 불려갔다가 십자인대 부상, 현재 7개월 부상 회복 기간이 걸린다라고 나온 상태고, 우파메카노 또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불려간 이후에 3개월 부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 두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의 프로인트 디렉터가 약간은 이 우파메카노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A매치에 대한 인터뷰를 격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의 부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가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했던 선수 관리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 캐나다 대표팀을 비판을 했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이 매우 부주의하고 비전문적이었다. 어떤 거냐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일단 매우 씁쓸하고 이렇게 부상이 발생한 방식 자체가 옳지 않았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애초에 피로도가 있는 상태였고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폰소 데이비스가 최근에 부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보면 중간중간 부상이 좀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19라운드부터 22라운드까지,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귀를 한 이후에 몇 경기를 안 뛰고 A매치에 차출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그 일정만 나와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부상 복귀 이후에 계속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레버쿠젠전 1차전과 2차전.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 자체가 약간 피로감이 있었던 상태고, 애초에 캐나다 대표팀에 가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경기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의 에이전트가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계속 알폰소 데이비스를 명단에서 빼달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알폰소 데이비스를 제시마시 감독이 선발로 기용을 했다 라는 얘기였죠. 물론 뭐 제시마시나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는 뛰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몸 상태를 관리를 못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가 미국 대표팀이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4강전에서 파나마에게 진 다음에 3, 4위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3, 4위전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몸 상태에 약간 문제가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쓸 이유가 없는, 결승전이 아니라 3, 4위전이니까 그런 경기였는데 무리하게 쓰다가 12분 만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동안 12시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이제 캐나다 대표팀 쪽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다 라고 진단을 한 다음에 알폰소 데이비스를 독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일로 오는 과정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12시간의 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상이 사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 온 다음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비전문적으로 알폰소 데이비스의 몸 상태를 관리를 했다라고 불만을 얘기를 한 거죠. 십자인대 부상이었다면 애초에 캐나다에서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몸 상태를 제대로 케어를 한 다음에 독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수 보호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십자인대 부상이란 것을 모르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비행을 12시간이나 해서 독일로 온 다음에 그제서야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알폰소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프로인트 디렉터가 약간 이제 좀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표팀에서 이렇게 선수단 관리를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수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다.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팀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A매치 때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말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 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프로인트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최근 김민재의 부상으로 인해서 비판을 바이에른 뮌헨 쪽에 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프로인트가 이번 인터뷰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선수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선수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어떻게 여행을 할지 그러니까 A매치 기간 동안 얼마나 비행 시간을 소요를 할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최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상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대표팀에서 문제가 생기고 대표팀에서 선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큰 부상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 클럽이 선수들을 A매치에 차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는 달리 우리는 A매치에 차출이 되면 거의 모든 경기를 뛸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한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왜 A매치에 차출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몸 상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용주입니다.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구단인데 우리는 A매치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클럽이 A매치 차출을 금지했다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는 것과 달리 얼마나 우리가 선수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국가대표팀 감독들에게 우리가 비판을 받고 심지어 선수를 차출해주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돌아온다. 이거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멘트에 대한 그리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독일 현지에서도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프로인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를 관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오히려 대표팀에서 좀 관리가 안 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전경기 선발 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10월부터 이 아킬레스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6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리그에서 약 10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요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김민재를 계속 선발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이어가 출전하기에는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여기에 이토 히로키나 스타니시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이어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리고 다이어가 백업으로서의 역할을 꽤나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17라운드에 우파메카노와 다이어를 선발로 쓰면서 김민재 선수를 벤치에 앉혔어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플레이오프 때 셀틱과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1월부터는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과 2차전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경기다 보니까 그 앞뒤로 있었던 보훔전, 우니온 베를린전 이런 경기에는 아예 김민재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김민재 선수를 그래도 82분, 80분, 78분, 69분 이렇게 부상이 생긴 다음부터는 중간중간 리그에서도 경기에 이기고 있으면 70분이나 80분 정도에 빼주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대표팀에서는 10월 달에 부상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4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이 매치 가서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90분을 뛰었죠. 그런데 오히려 국가대표팀에서는 10월 달부터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10월 A매치와 11월 A매치 모두 김민재를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고 90분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A매치에 차출돼서 풀타임 경기를 계속 쉬어야 되는데 뛰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는데 그런데도 3월달에 김민재를 불러들이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이 프로인트 디렉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를 계속 관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김민재를 계속해서 아시아 예선에 데려가면서 풀타임을 출전을 시켜놓고서는 우리에게 몸 상태 관리를 안 했다. 심지어 우리가 돈을 주는 팀인데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 현지의 반응도 김민재가 없을 때 한국 대표팀이 오만과 요르단도 못 잡을 만한 전력인 거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팬들의 반응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콤파니 감독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단순히 이런 것들은 상식의 문제다. 우리는 선수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경기장에서 몇 분을 보내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훈련을 할 때 슈팅을 몇 번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A매치 기간만 되면 우리가 20명의 선수가 모두 A매치를 위해 떠납니다. 그러면 20명의 선수가 A매치에 떠날 때 20가지의 다른 이 선수마다의 아이디어, 게임 플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과 한국으로 선수들이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수들을 관리를 잘해도 A매치에 가면 A매치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약간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자가 생겨버리는 이 A매치 때 그런 이야기를 해버려서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표팀과 클럽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선수를 데려올 때나 선수 정보를 받을 때나 기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 쪽에 매우 무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독일 현지에 소개가 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파메카노까지 지금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우파메카노의 부상에 대해서는 프로인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매치 휴식 기간에 선수들이 아예 쉴 수가 없다. 우파메카노도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120분이 됐었고 심지어 130분까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파메카노가 A매치에 가서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2경기를 뛰었죠. 2경기를 뛰는 동안 요 경기가 문제였어요. 이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끝에 결국에는 페널티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나와서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크로아티아와 2차전 그러니까 승부차기까지 갔던 경기를 치른 다음에 돌아와서 검사를 또 해보니까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로가 쌓여서. 그래서 3개월 동안 경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또 우파메카노도 최근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부상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됐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결국에는 관리를 못 받으면서 A매치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뛰었다. 그러면서 A매치가 너무 지금 무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선수들이 A매치에 가서 안전하게 끝나고 돌아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김민재 선수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타격을 받으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가 둘 다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혹사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발언했던 것에 독일 현지에서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홍명보 감독은 황인범 선수가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들인 이후에 첫 번째 경기를 뛰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경기를 심지어 70분 정도를 생각을 했다. 하지만 황인범 선수가 뛸 수 있다고 해서 80분까지 뛰게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했던 거랑 똑같죠. 선수는 감독이 뛸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뛸 수 있다고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뛰게 했다. 캐나다 대표팀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수의 몸 상태 관리를 선수가 경기를 뛰고 싶다는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는 이 A매치 기간이 너무 리그 일정이 매우 빼곡한데 그 사이에 막 끼어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홍명보 감독이 그 김민재 선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김민재를 빼고 중요한 경기를 나가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김민재가 왔다면 첫 번째 경기를 쉬게 해줄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아예 김민재를 부르지 않는 게 방법이었겠죠. 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애초에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팀이 김민재를 차출하는 걸 오피셜로 공지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우리 대표팀 간에 뭔가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우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김민재 선수니까 뭔가 우리 대표팀 내에서도 바이에른 뮌헨과 이 선수의 모든 클럽들 간의 소통도 이 선수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오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